그러니까 상공을 천시하는 것 자체가 이 조선시대의 경제사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의 무서운 질고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이제 유학의 무서운 질고, 질투심에 의한 고통이죠. 질투심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공리공담을 설할 것이 아니라 이용후생의 도를 밝히고 경국제민의 수를 힘써야 하겠다는 소위 경제학파가 호련히 대두한 바가 있으니, 이 실학파에 대하여 이 학파들의 악질적인 무관심 태도가 함연한 일대 투쟁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파가 호련히 대두했는데 이것이 실학파인데, 이 실학파들에 대해서 악질적인 무관심한 태도로 성리학자, 유학자들이 투쟁을 암연한 투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 주장이 정당하고 학풍이 건실하여 사상계에도 일대 충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실학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파의 운동이 우리나라 사학, 지리학, 정치법률, 경제 등 학계에 많은 가치 있는 연구와 저수를 남겼고, 민주화 국정에 공헌함이 컸으며 문화상에 기여한 바 또한 컸던 것이나, 그들의 세력은 정종조까지에 미쳤고, 이후에 서학 침략에 혐의를 입어서 탄압이 불절하였으므로, 이때 불절은 끊이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탄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경륜과 넓은 지식도 이 나라의 국정과 생민의 빈곤을 구제치 못한 것이니, 그 주역적인 학자로는 유방계, 이성호, 정다산, 박연암, 이런 제인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방계는 유형원이 되겠죠. 이성호는 이익이 되겠고, 정다산은 정약용, 박연암은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학사상은 일부 저술에 남았을 뿐이요, 소수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정부는 활용은커녕 탄압에 열중하였고 국민에게는 널리 전파되지 못했다. 보면 이들의 혁신 세력이 힘차게 확대 강화되어 존속하였던들 한국의 이조 마렵사는 일본 침략으로서 사멸하는 경로를 밟지 않았을지도 모를 것이다. 한나라의 멸망은 그 요인에 큰 것이 늘 내부에 있고 외부의 무력에 있지 아니함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 정정당당히 행해질 자유경쟁이 그 원칙을 떠나서 늘 사기적, 술책적으로 추진되는 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본주의에 발생할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경제는 그 원인이 정치적, 군사적 기인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만 어느 확고한 경제사상의 결여도 대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적어도 의식화한 경제행위, 체계를 가진 경제행위는 확고한 경제사상의 수립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국민경제의 확고한 발달도 사상적 근거를 견고히 함으로써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사상은 사회현상에 맞추어서 비판 검토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고 또 법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더욱 확고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오늘날에도 너무나 절실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날의 막연한 사상, 막연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를 비판 검토하고 법칙성을 밝히지 않은 그러한 막연한 이데올로기에서 자기 머릿속에 상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에 경제사상이, 경제학자가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법칙성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적인 경제관을 벗어버려야 오늘에 임하여 신경제관, 신경제사상의 확립을 위해서 사계지도청, 이때 사계는 각 분야입니다. 사계지도청의 역할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막연한 이데올로기, 검증되지 않는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에 임해서 신경제관, 신경제사상이 아까 전에 했던 그런 법칙과 비판 검토를 받은 그러한 새로운 경제지식과 경제사상이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발전을 지금 이룩한 단계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것이 정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를 끝나고 이제 확립된 새로운 경제사상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단계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 검토를 마치고 인과관계를 통한 법칙성을 밝힌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 지식과 경제 사상이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 당시 개념하고 지금 상황은 아주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일대 혁신 세력을 형성해서 적어도 지금까지에 가진 우리 경제관은 우리 신생활의 길을 촉진할 아무런 추진력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6.25까지의 경제 사상은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에 촉진할 도움이 못됐다는 뜻이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많은 경제 지식과 경제 사상이 흡수되어 있고 또 잘 진열되어 있으나 아직 자기 생활화를 하지 못하였고 자기 사상화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 지식과 경제 사상을 우리의 생활 태도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성룡이라는 분이 작성했던 한민족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52년 9월 사상참관호에 실려있는 자주성에 대한 부분의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